아주 섬뜩한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의 피 묻은 손. 윤석열의 온몸에 붉은 피의 흔적이 흐른다. 문재인의 개가 되어 박근혜를 물어 뜯으면서 흘린 피. 문재인의 개가 되어. 문재인의 개가 된 그 성과로, 그 공으로 검찰총장 자리에 앉았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을 핥히면서 쏟아낸 피들이다. 맥베드가 말했다. 그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피가 윤석열의 손에 묻어있다. 아니,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지금 문재인과 대적한다고 그를 영웅시하는 것은 실로 기억력의 상실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정규재 부산시장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 사실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겁니다. 일단 내가 정치를 하고 특히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요, 어느 당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면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윤석열이 어떻게 움직여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있으신 분. 난 윤석열 지지하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가면은, 이런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 나와 라는 시나리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꽤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윤석열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가 안 나와요. 기획서가 안 나와요. 우리가 하다못해 소설이라도 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라는 계획이 나와도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계획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냥 제3지대에서 그냥 이리저리 좀 눈치나 좀 보다가 창당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윤석열 한 사람의 힘으로 창당이 되겠습니까? 창당이 장난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나? 윤석열을 중심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창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나? 그렇게 창당을 해서 그 작은 군소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이 나왔다고 칩시다.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뛰려면 한 300억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돈이. 이 돈이 모일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15% 이상, 15% 득표를 가져와야 선거비 보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윤석열이 대선에 나가서 국민의힘당 후보 1명, 민주당 후보 1명, 윤석열 이렇게 나갔다고 쳤을 때 윤석열이 과연 15%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딜을 해서 내 돈을 하나, 둘, 17반 모아서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을 수 있겠는가? 이 돈이 모여야 대선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거의 꿈 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 입당해서 거기에 대선 후보가 돼야 돼요. 윤석열이 이러고 나와서 민주당에 입당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이낙연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김종인이 어서 와라, 주호영이 어서 오십시오.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호영이 지금 놀랍게도 대권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최악의 경우는 주호영과 유승민이 손을 잡고 유승민 대권 후보, 주호영 당대표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제가 몇 주 전까지는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은 이제 좀 어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근데 더 어이없게도 최근에 주호영은 본인이 대선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주호영이
대권 욕심까지 갖고 있는, 분수도 모르고 본인의 주제도 모르고 대권 욕심까지 갖고 있는 주호영이 윤석열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키워냅시다 하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국민의힘당에는 친박계 의원들도 조금 있고 친이계 의원들도 조금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린 윤석열을 또 대통령으로 받들어 모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은 국민의힘당에 입당할 수 없고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능합니까? 윤석열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게 가능해요? 국민의힘당에 입당하는 게 가능해요? 둘 다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만약에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있다. 기획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 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나리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은 아마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일단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대통령이 될 수라도 있으니까 일단은 1년 전에 나오고 사퇴를 하고 나오고 그냥 지켜보면서 좀 상황을 보려고 미리 좀 사표를 쓰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있어야 윤석열도 대권 행보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검증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지했던 윤석열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에요.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라는 힘으로 문재인 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윤석열. 이 사람을 지지했던 거예요.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2의 제3의 검찰총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권 후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예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정치인 윤석열, 자연인 윤석열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호영의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힘을 가졌을 때는 모른다. 지금 김종인, 주호영,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막지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아. 왜? 나 비상대책위원장이야. 이 당의 당대표급이야. 주호영은 나 원내대표야. 나 주호영이야. 윤석열은 나 검찰총장이야. 내가 사퇴 냈지만 나 대권 후보 1위야. 1위까지 했었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 권력을 갖게 되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 권력자의 주변에는 온갖 아첨꾼과 좋은 얘기, 행복회로를 초고속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주변에는 빠글빠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자신이 권력을 놓치고 주변에 그 행복회로를 돌리던 사람들이 간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현실을 직시할 수 없어요.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이낙연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조영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힘이 빠졌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몰라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 종이 호랑이에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본인들은 못 느껴요. 왜? 주변에 그래도 몇몇 간신들은 있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님 최고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최고입니다.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행복회로를 돌리고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거나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안정을 찾게 돼요. 이런 연유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권력을 놓치기 전까지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호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웃기잖아요. 안 웃기세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김종인도 그렇고, 참 이게 권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권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글쎄요, 윤석열은 뭐, 짧게는 한 달, 길어봤자 3개월, 한 6월달이 되겠죠. 지금 3월달이니까 3, 4, 5, 한 3, 4개월 안에 모든 거품이 빠지고 검증의 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생얼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짧아도 한 달 동안은 막 열심히 윤석열을 띄우고, 윤석열이 중심이 될 것 같고, 마치 윤석열이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띄우고, 막 국민의힘당에서도 뭐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냐, 국민의힘당이 입당해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진중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잘 지켜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뭐 기적적으로 뭔가 엄청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례도 없고, 반기문은 그래도 반기문을 중심으로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탈당을 감행하면서까지 뭔가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당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탈당을 해갖고 윤석열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국민의힘당에? 없을걸요? 창당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으로 대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고 정리가 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언론들은 막 날뛰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막 윤석열을 띄워보려고. 왜? 기사가 팔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약간 뭐 윤석열을 띄워주려고 하고 뭐하고 하는 제스처를 보내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력을 걸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인기가 있으니까 윤석열 옆에서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뭔가 자기의 인지도라도 올려놓고 뭔가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가 국힘당에서 막 윤석열한테 친한 척을 하고 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인기가 있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을 이용해갖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막 윤석열이 받을 때 그 옆에 서 있으면 사진이라도 한번 찍힐 수 있고 기사라도 한번 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주워먹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다가 혹시나 윤석열이 잘 되면 좀 얻어 걸리려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충성심이 있고 윤석열이 잘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